안녕하세요. 오로봇 카시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지샥의 마스터 오브 G 라인업 중 하나인 그래비티 마스터입니다. 그 중에 탄소 코어 가드 구조가 적용된 신모델 GWR-B1000이라는 모델인데요. 지난 3월에 두 가지 색상 출시 이후 4월에 한정판 모델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샥은 이번에 새로운 구조의 모델을 출시하면서 카본의 6가지 장점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철보다 7배나 탄력이 적어서 단단하다는 점, 두 번째는 철보다 10배의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튼튼하다는 점, 세 번째는 철의 4분의 1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가볍다는 점, 네 번째는 온도 변화에 잘 견뎌서 열 변화에 강하다는 점, 다섯 번째는 노화에 강해서 시간이 지나도 내구성이 좋다는 점, 여섯 번째는 높은 안정성 때문에 변형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조가 적용된 만큼 디자인에 큰 변화가 생겨 호불호가 갈릴 듯합니다. 그러면 이 시계의 매력이 무엇이고 어떤 특징과 장단점이 있는지, 사용법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를 제외한 케이스의 크기는 46.2mm, 러그 투 러그는 50.1mm로 나와 있고 밴드 때문에 러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실측정은 힘드네요. 두께는 16.9mm, 무게 72g으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의 소재는 탄소 섬유, 베젤의 소재도 탄소 섬유로 되어 있고요. 밴드도 탄소 섬유가 함유된 레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는 무반사 코팅을 적용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고 평면이 아닌 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충격과 원심력, 진동에 강한 트리플 G 구조로 되어 있고 200m 방수는 물론 버튼과 버튼 파이프에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여 부식에 강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은 돌려서 잠그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LED 라이트, 톱솔라, 멀티밴드 6, 모바일 링크, 바늘 위치 자동 보정 기능, 듀얼 타임, 스탑워치, 카운트다운 타이머, 알람, 배터리 잔량 표시기, 파워 세이브 기능, 오토 캘린더, 날짜와 요일 표시 기능 이렇게 있고 모바일 링크나 라디오 컨트롤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한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15초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시계의 외관을 먼저 보면 커다랗게 튀어나온 버튼들과 시계의 검정 색상이 굉장히 터프하고 멋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그에 비해 무게는 굉장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베젤 위쪽은 G샥, 아래쪽은 프로텍션 각인이 되어 있고요. 각 버튼을 설명하는 문구, 모드, 리시빙, 스타트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 색상은 G샥 각인만 흰색으로 되어 있고 다른 문구들은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이런 카본 패턴이 있고 베젤 위쪽에 4개의 나사가 있는데 특이한 모양입니다. 베젤 안쪽은 12시 방향의 화살표 모양과 5 단위로 표시해주는 각인이 있고 0부터 15 사이에는 이런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시계 왼쪽을 보면 체결 나사는 보이지 않고 아래쪽 버튼만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보호하는 베젤이 따로 없이 노출되어 있고 버튼과 버튼 파이프는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와 밴드를 잡아주고 손목을 감싸주는 이런 구조물이 장착되어 있고 육각 모양의 나사로 체결해주고 있는데 나사 역시 티타늄 소재입니다. 6시 방향에 버튼 하나가 더 있고요. 오른쪽은 버튼이 2개, 크라운이 하나가 있는데 역시 모두 티타늄 소재고 왼쪽 버튼에 비해 파이프 길이가 더 길죠. 더 길어서 오른쪽이 좀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크라운은
G샥 프로텍션 각인이 되어 있고요. 크라운을 보호하는 베젤이 없고 이런 주위에 돌기가 있어서 돌리기가 수월합니다. 위쪽을 보시면 러스트 레지스트 각인이 되어 있고 카본 패턴이 보입니다. 밴드 키퍼와 버클 모두 티타늄 소재고 밴드 키퍼에는 G샥 각인이 되어 있고 버클 뒤쪽은 카시오 재팬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밴드 안쪽은 큰 특징은 없고 카본 파이버 문구가 보입니다. 다른 카본 파이버 밴드를 보면 안쪽에 카본 패턴이 있는데 이 모델은 바깥쪽에 패턴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 베젤에 카본 패턴과 일체감을 주고 카본 소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래쪽은 트리플 G 레지스트 각인이 되어 있고 멀티밴드 6 톱솔라 카본 파이버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델의 밴드와는 달리 프린팅된 파츠를 붙인 느낌이 아니라 밴드에 직접 프린팅을 했습니다. 홈은 두 줄로 나 있고 밴드 끝부분은 체결 시에 잘 빠지지 않도록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케이스 백을 보시면 위쪽에 카시오 여러 문구들이 있고요. 워터 레지스트 20바, 카본 모노코크, 모듈 넘버, 모델명, 터프 무브먼트, 재팬 P, KC와 CE 인증 마크와 블루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와서 다이얼을 보시면 따로 아라비아 숫자는 없지만 각 시각을 표시하는 인덱스가 커다랗게 있고 인덱스 사이에는 눈금이 있습니다. 인덱스 바깥쪽에 흰색 야광도료가 발라져 있습니다. 블루 색상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모델의 경우 인덱스 전체 야광도료가 발라져 있으니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시 방향에 있는 다이얼에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주는 Full, MT, 그리고 요일을 나타내주는 문구들이 있고요. 모드를 나타내는 문구, 스탑워치, 타이머, 알람, 그리고 썸머타임을 표시해주는 오토, 스탠다드, DST 문구가 있고 왼쪽에는 C, 오른쪽에는 RC 문구가 있습니다. 시계 가운데 부분은 살짝 튀어나와 있는데요. 9시 방향에 온오프, 그 옆으로 G샥, 카시오 날짜창이 있습니다. 4시, 5시 방향에는 AP 문구가 있고 6시 방향에는 Yes, No 문구와 듀얼타임 다이얼이 있습니다. 듀얼타임 다이얼과 연동되어 있는 24시간 다이얼도 있습니다. 각 버튼을 설명드리자면 왼쪽 아래는 각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 오른쪽 아래는 시간 모드에서 마지막 시간 조정 결과를 보여주는 버튼, 오른쪽 위는 스탑워치나 타이머를 작동시키는 버튼, 그리고 가운데 아래에는 라이트 버튼입니다. 먼저 라이트를 설명드리자면 라이트는 한번 누르면 설정 시간 동안 Yes 문구가 있는 5시 반 위치에서 라이트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불을 끄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침과 분침, 초침 끝에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고 라이트가 서서히 들어오고 서서히 꺼지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지금 기본 설정인 1.5초로 설정되어 있어서 라이트가 금방 꺼지네요. 오토 라이트 기능은 따로 없습니다. 모두 설명드리기 전에 설정하는 것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시계로 설정하실 때는 어렵습니다. 핸드폰 어플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먼저 반을 조정하는 것 먼저 설명드릴게요. 조정은 크라운을 돌려서 하는 방식이고요. 강력한 자성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바늘이나 날짜 표시기가 가리키는 위치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조정하는 방법은 용도를 한 번, 2번 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 리시빙 버튼을 약 5초 정도 누르면은 시침, 분침, 초침이 자동 정렬을 합니다.
다음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작은 시침, 작은 분침, 24시간 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듀얼 타임이 잘 보이게 바늘이 퇴피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작은 시침, 작은 분침, 24시간 침이 12시 방향을 가리키지 않으면 용두를 돌려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모드 버튼을 누르면 모드 침을 조정하는 건데요. 모드 침 역시 12시 방향을 가리키지 않은 경우에 크라운을 돌려서 12시 방향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날짜 표시기가 일일을 가리키고 역시 날짜 표시기가 중앙에 있지 않은 경우에 용도를 돌려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중앙에 와 있고요. 날짜 창은 모드 다이얼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크라운을 돌려서 중앙에 위치 않으면은 중앙에 위치하도록 조정하시면 됩니다. 조정을 다 하셨으면 크라운을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모든 바늘이 현재 위치를 찾아갑니다. 먼저 듀얼 타임 설정하는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크라운을 바깥쪽으로 한 번 빼면 듀얼 타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돌려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초침이 가리키는 건 UTC와의 시간 차이를 가리킵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2부터 플러스 14까지 설정 가능하고요. 듀얼 타임은 24시간 침과 연동되어 있죠. 마이너스 7시간 차이, 6시간 차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스타트 버튼을 1초 정도 눌러서 썸머 타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빼면 시간 조정 화면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침이 현재 9의 위치에 있죠. UTC와의 시간 차이를 설정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플러스 9시간 설정하시면 됩니다. 모드 침은 역시 현재 시간의 썸머타임 설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라운을 돌려서 UTC와의 시간 차이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스타트 버튼을 1초 정도 눌러서 역시 썸머타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UTC와의 시간차를 설정하셨으면 모드 버튼을 1초 정도 누릅니다. 초침이 지금 P를 가리키고 있죠. 오전인 경우 A, 오후인 경우 P로 초침이 이동하면서 시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를 돌려서 시간을 설정하고요. 한 칸에 1분씩 조정이 가능합니다. 듀얼 타임 설정도 현재 시간 설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연도 설정인데요. 연도의 10자리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0, 10, 20, 30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2019년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1에 위치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면 연도의 한 자릿수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이기 때문에 9에 위치하도록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월 설정입니다. 지금 현재 5월 2일이고요. 6월, 7월 이렇게 월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모드 침이 지금 약간 움직이면서 일 설정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크라운을 한번 돌려서 1일씩 조정이 가능하고요. 연도와 월, 일 설정에 따라서 요일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설정을 다 하셨으면 크라운을 누르시면 되고요. 홈타임과 듀얼타임의 전환은 스타트 버튼을 3초간 누르면 홈타임과 듀얼타임의 시간이 서로 전환됩니다. 다시 원상태로 전환하실 때 역시 3초간 누르시면 되고요. 각 모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모드는 스탑워치입니다. 스탑워치는 1초 단위로 최대 24시간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시침과 분침은 현재 시각을 나타내고 다른 바늘들은 스탑워치로 측정한 경과 시간을 나타냅니다. 초침은 스탑워치의 초, 작은 시침은 스탑워치의 시, 작은 분침은 스탑워치의 분, 그리고 24시간 침은 스탑워치 24시간 침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타트는 스타트 버튼으로, 스탑 역시 한 번 더 누르시면 되고요. 리시빙 버튼으로 리셋 하시면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플라이백 기능은 파일럿식의 특징인데요. 조종사들이 간편한 조작으로 연속해서 시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초침을 스탑, 리셋, 리스타트 하지 않고 바로 리셋 후에 스타트하는 기능입니다. 시간 모드에서도 스타트 버튼을 2번 누르면 바로 스탑워치가 작동합니다. 스탑을 한 상태에서는 2번 누르면 스탑워치가 작동 중인 화면을 표시합니다. 다음 카운트다운 타이머 모드입니다. 타이머는 24시간 타이머를 사용하고요. 시침과 분침은 역시 현재 시각을 가리키고 초침은 타이머의 초, 작은 분침은 타이머의 분, 작은 시침은 타이머의 시, 24시간 침은 타이머의 24시간 침을 나타냅니다. 설정은 크라운을 한 번 뺀 다음 한 칸에 1분씩 설정이 가능하고요. 설정을 다 하셨으면 크라운을 누르시고 스타트는 스타트 버튼, 스탑은 한 번 더 누르시면 되고요. 리셋은 리시빙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10초간 알림음을 울려줍니다. 다음은 알람 모드입니다. 알람 모드 역시 시침과 분침은 현재 시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초침은 알람의 온오프 표시를 해주고 있고 작은 시침과 작은 분침은 알람 설정 시간입니다. 24시간 침 역시 알람의 24시간 침을 보여주고 있고요. 설정 역시 크라운을 한 번 뺀 후에 한 칸에 1분씩 설정이 가능합니다.
알람 역시 알람 시간이 되면 10초간 알림음을 울려줍니다. 모드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 각 모드에서 시간 모드로 돌아올 때 모드 침이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준 후에 요일을 가리킵니다. 다음은 자동 수신 설정인데요. 리시빙 버튼을 한번 누르면 지금 노를 가리키고 있죠. 마지막 수신 결과를 나타냅니다. 약 9에서 10초 정도 가리키고 현재 시간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yes나 no를 가리킬 때 크라운을 한 칸 빼면 yes로 설정하시면은 자동 시간 조정 활성화, no로 설정하시면은 자동 시간 조정 비활성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yes로 설정하시면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총 6번 수신 시도를 하고요. 수신 중에는 초침이 RC를 가리킵니다. 수동 수신 같은 경우에는 리시빙 버튼을 0.5초 정도 누르면 페어링이 되어 있을 때는 C를 가리키면서 휴대폰과 연결 시도를 하고, 페어링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RC를 가리키면서 라디오 컨트롤 수신 시도를 합니다. 블루투스를 통한 시간 자동 조정은 하루에 총 4번 시도를 하고요. 오전 12시 반, 오전 6시 반, 오후 12시 반, 오후 6시 반에 자동으로 시간 설정을 조정합니다. 시간 조정이 완료되면 연결은 자동으로 끊어지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설정들을 핸드폰 어플로도 쉽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연결하는 법을 설명드릴게요. 블루투스 연결은 핸드폰 블루투스 설정을 켜시고 G샥 커넥티드 어플을 실행시켜 줍니다. 왼쪽 위에 버튼을 눌러서 새 시계 연결 하시면 되고요. 그래비티 마스터 모델 중에 맨 아래에 있네요. 세 번째 GWR-B1000 선택을 하시고 시계 리시빙 버튼을 약 2.5초 정도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이 됩니다. 앱에 시계 등록 누르시고요. 페어링이 되면서 시계가 자동 시간 조정이 되죠. 시계에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연결이 해제가 되고요. 지금 위쪽에 그래비티 마스터 문구가 있고 왼쪽에 배터리 잔량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설정 버튼을 누르신 후에 현재 모델을 선택하시고 각종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 로그 사용, 단위 설정, 킬로미터, 마일, 핸드폰 찾기 기능, 사운드와 볼륨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버튼 작동음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어플 연결하는 시간 3분, 5분, 10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동 시간 조정이죠. 활성화, 비활성화, 라이트 설정입니다. 1.5초, 3초, 바늘 오차 보정입니다. 현재 시간 썸머타임 설정입니다. 오토, 온, 오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 탭을 보시면 맨 왼쪽에 가이드 탭이 있습니다. 시간 모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리시빙 버튼은 짧게 누르면 초침이 최근 시간 조정 결과를 보여주고 0.5초 정도 누르면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시간 조정하면서 포인트 메모리 기능을 합니다. 스마트폰에 페어링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RC를 가리키면서 라디오 컨트롤 수동 수신을 하고요. 2.5초 정도 누르면 핸드폰과 연결하는 커넥트 기능을 하고 5초 정도 누르면 핸드폰 찾기 기능을 합니다. 스탑워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타이머, 알람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 비행 기록입니다. 리시빙 버튼을 0.5초 정도 눌러서 포인트 메모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마지막 포인트 기록을 보여줍니다. 포인트 메모리한 모든 기록을 볼 수 있고요. 위도, 경도, 그리고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해 줍니다. 포인트 메모리 기록을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월드타임 탭입니다. 홈타임 서울의 시간, 월드타임의 시간을 나타내 줍니다.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홈타임과 월드타임의 시간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유틸리티 탭입니다. 알람의 설정을 온오프 하실 수도 있고요. 알람 설정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타이머의 시간 설정입니다. 핸드폰 어플을 활용한 설정은 정말 쉽죠. 시계에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블루투스 연결이 해제가 되고요. 리시빙 버튼을 0.5초 정도 눌러서 시간 조정을 하고 포인트 메모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시빙 버튼을 5초 정도 눌러서 핸드폰 찾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근처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알림음을 울려줘서 핸드폰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시계 설정 초기화하는 방법은 크라운을 2번 빼신 후에 모드 버튼을 약 5초 정도 누르시면은 공장에서 출고할 당시 세팅값으로 돌아갑니다. 크라운을 다시 밀어넣고요. 그러면 타이머의 시간, 알람 설정 시간 역시 초기 값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모든 설명을 다 해드렸고, 제가 생각할 때 이 시계의 장점은 모바일 링크 기능이 있는 다른 지샥 시계들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의 디자인에 블루투스 연결을 통한 최신 기술이 더해져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최신 소재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가벼운 무게, 그리고 기존 그래비티 마스터에 비해 크기도 많이 작아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단점은 그래비티 마스터의 최신 모델인데 GPS 기능이 빠져 있다는 점과 크라운을 잠갔을 때 각인이 똑바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광고 영상에서는 G샷 각인이 위쪽에 위치한 게 보이죠?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게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개선해준다면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착용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착용감도 좋고 정말 가볍습니다. 아날로그 디자인의 다른 지샥 시계에 비해서 크기가 크지 않아서 셔츠 차림에도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지샥의 GWR-B1000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